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데요. 지금까지도 주룩주룩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주말에 나들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봄비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이라는 것 때문에 다들 즐거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던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6일차가 됐는데요. 6일차 이야기를 너무 볼거리가 많아서 세 번째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마을인 채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캐나다 여행 중에 이러한 특이한 벽화마을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캐나다 하면은 대자연이 어울려 있고 삼림 지역에다가 정말 천연적인 어떤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이러한 신비한 벽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차 밴쿠버 섬 여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빅토리아를 거쳐서 부차드 가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채 마이너스, 오늘 말씀드릴 벽화마을을 거쳐서 나나이모라는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밴쿠버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밴쿠버 섬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면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주도가 있는 빅토리아가 있는 섬이며 길이가 무려 460km, 그다음에 폭이 80km 되는 거대한 섬입니다. 거의 우리 남한의 길이만큼 되는 길인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인구는 87만여 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자연이 아주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섬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차트 가든은 다시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아마 이곳을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부차트 가든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아마 한 번쯤 가보신 분은 언젠가 철이 바뀔 때마다 철 따라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러한 가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거쳐서 출발하였는데 출발길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상적인 벽화를 보면서 채 마이너스 마을에 입성하였습니다. 채 마이너스의 마을은 여느 캐나다 도시하고 똑같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나지막한 집들이 정말 숲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이제 해안 도시다 보니까 멀리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보이고 거기에 배들이 드나드는 그런 이제 항구가 있는 그런 느낌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은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래서 쭉 돌려서 이제 마을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이런 대형 벽화가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세계에서 벽화로 가장 유명한 마을이라는 간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 마이너스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차드 가든에서 일본 도로를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87.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 마이너스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밴쿠버 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1858년에 19세기 중반이죠. 그때 이 서쪽 밴쿠버 지역에 나는 밴쿠버 섬에 나는 큰 나무들을 이제 벌목을 해서 이 도시의 항구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이제 내륙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날리기 위한 그런 항구 도시로 아마 설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들의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벽화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53개 정도 벽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벽화를 통해서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인구는 불과 3,000명 정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3,000명 정도인데 지금도 아마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조그마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체마이너스 딱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벽화가 아주 큰 임팩트 주는 영상이었어요. 이 땅의 주인이 곧 인디안 원주민 부족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대형 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히스토리, 이들의 뿌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했지 않냐, 그런 대표적인 그런 벽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 진입로에 보면 길다란 벽화, 큰 벽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 벽화의 면면을 보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벽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풍경들, 이 마을의 어떤 풍경들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벽화 한 장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그려진 벽화 같은데요. 뭐 개인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체마이너스 마을의 풍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벽화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름다운 그 색채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해안 도시에 대한 그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전원 마을처럼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에 아름다운 도시, 그 도시의 마을들이 이렇게 집들이 그려져 있고 또 이쪽에는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나가는 아주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목가적인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이 한 장의 벽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노스코이찬 지역인데요. 그 어떤 그 지역 이름이죠. 거기에 이제 자치도시라는 표시가 있는 이 조각품에는 이 한 조각을 보면은 이 마을이 정말 어떤 동네인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아름드리의 그 나이테가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밧줄로 이어서 도르래로 옮기는 장면, 그러한 작업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각상 하나만 보면은 어떤 마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벌목한 목재를 철로를 통해서 아마 1번 그 캐나다 횡단 열차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1번 열차를 통해서 이렇게 실어 날리는 모습도 벽화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쓴 농부가 소를 이렇게 여러 마리를 이용해서 목재를 옮기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목한 목재를 이제 바다를 통해서 운반하기 위한 작업들, 물에서 이렇게 묶은다든가 아니면 배에 싣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 또 기차에 실는 방법, 이러한 장면들의 벽화가 있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 도시를 일궈왔는지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벌목한 목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목재소가 발달했다는 벽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재소도 굉장히 큰 대형 목재소였는데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이 오른쪽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이렇게 아저씨의 좀 초라한 형상이긴 한데 하여튼 자세로 봐서는 이 목재소 사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의 얼굴빛이나 이 모양을 봐서는 좀 그 스크루지 같은 그 구두쇠 그런 냄새가 좀 풍기죠. 그래서 아주 만만치 않을 쫀쫀한 사장님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뭐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는 장면들도 이렇게 작업하는 장면을 또 벽화로 그려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비를 맞으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또 어디가 볼거리가 있는지, 뭐 도시가 적으니까 금방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들을 도는데 뭐 가는 곳마다 벽마다 이런 벽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한쪽을 또 돌아서 이제 또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로운 거는 이 마을 옷가게 간판까지도 이 회화적인 벽화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가 뭐 킨린의 옷가게라고 보여지는데요. 옷가게 간판에 그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아주 예쁜 그 여인네들의 그림을 그려서 이런 간판마저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정말 인상 깊은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음식점 체인이죠. 서브웨이마저도 그들의 브랜드 마크 외에는 좀 온통 벽화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장식해 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피자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피자 가게 주인이 옛날에 아마 목재소 사장이 아니었나? 앞서 설명드린 그 목재소 그림이 바로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이게 피자 가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재도 사장이 나중에 후손들이 피자 가게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벽화 중에 동양인의 얼굴을 한 그림들도 있었어요.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아마 이들이 초기 중국인 이민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초기에 이제 중국 이민자들이 그 서부 개척 시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국인들이 와서 아메리카를 개척할 적에 중국인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에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이 여기에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노동자로 뭐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한쪽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중국인들이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 기록이 이렇게, 어느 중국인 소년의 메모리 이렇게 기억, 이렇게 써놨는데, 이름이 링챙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자기 어머니 가게였다고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둣가에서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화를 팔았던 가게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복복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실상이 한눈에 보이는 그러한 흥미로운 어떤 벽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 그림은 어느 가게 벽면에 그려진 이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은 뭐 자화상이라기보다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그 모든 이 마을의 역사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분인지 옛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상이나 눈매에서 채 마이너스의 그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담긴 그런 역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 마이너스 밸리 박물관이 이제 숲속에 이렇게 고즈넉하게 있었는데요. 이곳에 가면은 벽화의 마을의 역사라든가 이야기들이 잘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의 애환을 담은 이 뱃사람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심각한 표정에서 이들의 삶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이들의 표정을 봐도 웃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면은 이 뱃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았구나. 물론 뭐 지금도 어려운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애환이 많이 담겨있는 표정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19세기 생활상을 알려주는 뭐 자동차라든가 또 밴드를 앞세운 축제 행렬들이 그려진 벽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즐겼던 생활이 그 서구 유럽의 그 생활상을 그대로 닮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나마 한 1시간요, 이렇게 구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이 그 벽화를 통해서 이 작은 해안의 숲속 도시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됐고요. 또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동참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여행거리였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채 마이너스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처럼 볼거리가 있는 또 의미가 있는 이러한 구경을 하게 돼서 상당히 뿌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 마이너스의 여행을 마치게 됐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일차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에 입성해서 밴쿠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즐거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